이탈리아 리비뇨의 설원에서 벌어진 한 편의 드라마는 스포츠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인간 의지의 본질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추락과 공포, 눈물과 재기, 그리고 끝내 정상에 오르는 서사는 이미 결과를 아는 이들에게조차 다시 숨을 멈추게 만들었는데요.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간판, 18세의 최가원은 그렇게 올림픽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드는 무대에서 한국 설상 종목 역사상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금메달의 자리에 최가원은 당당히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승이 아닌데요. 이는 한국 설상 종목 전체가 오랫동안 품어온 수건의 완성이며 동시에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최가원의 금메달은 기록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1차 시기에서 벽과 충돌에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장면, 의료진과 대화하며 정신을 차리던 순간, 스스로 일어나 관중의 박수를 받았던 모습, 자막이 사라져 모두를 불안하게 했던 2차 시기를 비롯해 다시 넘어지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선택,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완성한 마지막 비행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보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설상 종목은 이날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의 18세 선수가 전 세계 앞에서 올림픽 정신의 정의를 다시 써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선수촌 음식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주목시켰습니다. 특히 한국 컵라면과 발열 도시락이 각국 선수들 사이에서 소울푸드로 통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현지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 바람은 얼굴을 스치기만 해도 얼어붙을 정도입니다. 이런 곳에서 각국 엘리트 선수들은 경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파스타, 피자 대신 한 가지를 찾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 컵라면입니다. 참가 선수들의 SNS와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추운 날씨에는 파스타나 어떤 요리보다도 따뜻한 국물 하나가 진짜 끝장이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미세입은 치솟는 자결감과 피로를 잠시라도 가라앉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많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의 공식 식품 파트너는 비비고입니다. 비비고 컵라면과 볶음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나물을 들고 들어오는 한국 선수들에게 일본, 미국, 캐나다 선수들이 먼저 다가와 합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NS에서는 오늘 경기 끝나고 파스타 대신 한국 컵라면 먹으러 코리아 하우스로 뛰어갔다. 붕닭볶음면을 먹어본 한 선수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해서 이제야 한국 선수들이 왜 저렇게 강한지 알겠어요. 이건 진짜 기운을 돋게 하는 음식이에요. 처음엔 너무 매워서 울 뻔했다는 선수도 지금은 훈련 전에 먹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비슷한 취지의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 때문에 비비고 존에서 그냥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 타국가 선수들이 자기도 모르게 줄 서서 기다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 반응은 훨씬 더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대표단이 사용하는 발열 도시락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대표단이 지출한 돈이 고작 22억 원인데 마일란, 코르티나, 리비뇨 3개 거점에 이동식 주방을 세워 단 한 명의 선수도 소외되지 않도록 먹거리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고 다들 충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와 블로그들은 동계올림픽 추위를 녹이는 한국의 발열 도시락 기술 정말 훌륭하다. 우리도 이런 지원 시스템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평가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의 대회 운영 능력이 다시금 세계적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선수촌의 골판지 침대부실 식사 운영 미숙 등으로 외국 선수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가운데 평창 올림픽의 완벽함이 비교되며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밀라노 선수촌 침대는 도쿄 파리 올림픽의 골판지 악몽을 피해 제대로 된 나무 프레임으로 바뀌었지만 기쁨도 잠시입니다. 식당은 선수 수천 명에 비해 한 곳뿐이고
규모가 작아 시간을 나누어 먹어야 하며 메뉴는 샐러드, 과일 포함 20가지 남짓으로 제한적입니다. 토마토 소스 생선 요리나 구운 고기는 비주얼부터 먹기 두려운 수준이고 커피 기계마저 고장나 에스프레소조차 못 마십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한국을 더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곽윤기 선수도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2018 평창 올림픽 때랑 비교하면 차이가 확 난다고 합니다. 평창 때는 외국 선수들이 매일 너무 많이 먹고 배를 두드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식당에 음식이 너무 많아서 선수들이 오히려 살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셰프만 180명, 파티시에 40명, 영양사 15명, 메뉴는 총 420가지나 됐다고 하니 정말 못 먹여보내면 한이 맺히는 민족이 맞는 셈입니다. 반면 이번 밀라노는 아시아 음식은커녕 젓가락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얀 쌀밥에 제육볶음, 불고기 깍두기까지 풀세트로 담긴 한국 도시락을 먹는 한국 선수들이 그냥 스타가 돼버린 겁니다. 선수들에게 밥은 칼로리 그 이상입니다. 몸도 살리고 멘탈도 붙잡아 줍니다. 한 선수는 점심 저녁으로 오는 한식 도시락을 정말 잘 먹고 있다고 했고 최민정 선수도 시합 때 체중이 빠지는데 밥을 먹어야 유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여기엔 딱 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밥심입니다. 그리고 그 밥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순위보다 즐기고 오겠다 했던 약속을 그대로 증명하면서 메달까지 차곡차곡 따내고 있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은 음식만 문제가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가 펼쳐지는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의 얼음이 너무 무르다는 선수들의 지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대표팀의 커린 스토더드는 여자 500m 예선과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 준결승까지 하루에만 3차례 미끄러졌습니다. 경기 후 선수들은 경기장의 얼음이 너무 무르다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미국 대표팀의 앤드류 허는 우리가 익숙하게 타던 얼음보다 무르다. 경기장에 관중이 많고 날씨도 꽤 더워서 그런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줄리 르타이도 원래도 얼음이 무른 편이었는데 경기를 치를 때는 더 물러졌다. 경기가 반복될수록 흠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남자대표팀 신성 임종원 선수는 빙질이 한국보다 좋지 않아 실수가 많았지만 경기에서는 더욱 집중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올림픽 조직위 하사사 대변인은 아이스 마스터가 직접 경기장에 들어가 얼음 온도를 측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기 내내 지속적으로 얼음 상태를 모니터링한다며 경기장 빙질에 대해 호평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몇 년을 기다리며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선수들을 대변하는 게 아닌 오직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모습에서 한국의 평창 올림픽이 더욱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장 빙질이 무디게 조성된 배경에는 경기 일정과 관리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는 쇼트트랙과 피겨 스케이팅이 함께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두 종목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같은 날 열리기도 하면서 얼음 두께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빙상계 관계자는 피겨 스케이팅은 착지를 위해 얼음 두께를 3cm 정도로 얇게 비교적 무르게 만들고 쇼트트랙은 5cm 정도로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얼음이 얇으면 활도가 떨어져 쇼트트랙 선수들이 다리에 힘을 주거나 중심을 잡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과 피겨 스케이팅이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함께 열렸지만 당시 대회 조직위원회는 시간대별로 빙질을 세밀하게 관리해 큰 문제 없이 대회를 치렀습니다. 당시 수많은 빙질 관리 담당관이 매일 시간대별로 얼음 상태를 점검했고 빙판 위 21곳에 얇은 구멍을 뚫어 깊이를 체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도시마다 급식센터를 따로 깔아버렸습니다. 밀라노에서 코르티나까지 차로 4시간인데 어디서 경기하든 밥은 절대 굶기지 않는다며 이게 한국식 선수 케어라는 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건 그냥 식사가 아니다. 선수 케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다.
발열팩 도시락은 앞으로 열리는 모든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밀라노가 공사 지연과 시설 부족으로 고전하는 사이, 한국은 이미 선수들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준비한 것입니다. 또한 해외 언론에서는 2018 평창에서 이미 증명한 나라가 이번에는 선수 지원의 새 기준을 또 만들고 있다며 분산 개최라는 악조건을 뚫어낸 완벽한 식사 솔루션이라고까지 평가합니다.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도 따뜻한 밥 한 끼가 선수 컨디션과 멘탈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해외 언론들이 먼저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데요. 대한체육회 팀 코리아 급식팀은 작년 여름부터 밀라노를 몇 번이나 오가며 이동 시간과 기온 변화, 배송 루트까지 전부 계산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영하 10도에서도 선수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이 발열 도시락입니다. 같은 음식을 준비하지만 결과는 달랐듯이 한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끝까지 안전하게 메달보다 값진 투혼과 그 결과로 돌아올 성과를 응원합니다.